여러분도 모르게 사기범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싸한 느낌을 외면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결국 맞았구나.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회수 140만회 KBS 추적 60분 로맨스 스캠 사기 방송을 참고해서요, 여기에 10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제 사건 경험을 더해서요,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수법과 패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으신데 왜 이렇게 빠르게 친해지지? 또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완벽하지? 근데 왜 가끔 싸한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요,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체크리스트 중에요,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그 연락을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A씨의 사례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수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A씨는 42살에 지방의 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이혼한 지는 한 5년쯤 됐고요. 8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A씨는 이혼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출근은 오전 7시 반, 퇴근은 저녁 4시 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면 바로 장을 봐서 저녁을 차리고, 주말엔 병원 당직에 걸리면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 맡기고, 이렇게 육아와 살림, 경제활동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A씨는 나는 그냥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간호사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누가 나한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낯선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프로필을 봤는데 예쁘시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외국인 스팸 DM이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유엔기구 로고가 찍힌 사원증 사진도 있고요, 조깅하는 영상도 있었고, 고급 아파트의 창밖 풍경 사진, 그런 것들이 쭈르륵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케빈이었고요. 동양계 외국인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산하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케빈이라는 사람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있고 혼자 키운 지 5년이 됐다. 아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외로웠는데 A씨의 프로필에서 뭔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A씨는 그 순간 조금 흔들립니다. 왜냐면 A씨도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A씨는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A씨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오늘도 힘내요. 퇴근하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렇게 케빈은 자기 아이 사진도 보여주고요, 파리 일상도 자주 공유했어요. 그렇게 한 2주쯤 지나니까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하면서 고른 거라면서요. A씨는 뭔가 감동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는 느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택배회사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니요,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A씨는 처음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케빈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길래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지 하고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번엔 아들이 다쳤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다음엔 본인 신분증이 도난당해서 출국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서류 처리가 안 돼서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케빈이 부탁하는 금액도 점점 커져갔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A씨가 송금한 건 총 3억 원이었어요. 그동안 A씨가 어렵게 모은 돈에다가 그마저도 모자라서 은행 대출에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준 돈이었던 거예요.
A씨는 처음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부탁을 들어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됐어요. 나한테 이 케빈은 단 한 번도 전화조차 안 했고, 영상통화는 보안상 어렵다고 했고, 음성도 항상 피했고요. 그 케빈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난 뒤에 사라졌어요. 계정도 번호도, 심지어 나랑 나눴던 모든 메시지도 사라진 거죠. A씨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홀로 대출 빚을 갚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였을까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지만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진심이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참 따뜻하게 느껴진 거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면 그 돈은 증명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겠지. 그런데 그게 사기의 시작이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면은요, 나는 뭔가를 돌려줘야 할 것 같아지는 그런 마음. 그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일 수도 있고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오는 안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A씨도 케빈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보냈다고 했을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고요. 택배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하고 돈을 보낸 거예요. 처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그렇게 쌓였던 거죠. 물론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죠. 택배 통관료를 왜 내가 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은 감정이고 돈은 돈이에요.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사적인 이유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제3자에게 먼저 얘기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요. 제3자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저도 그런 게 아닐까요? 피해자 상담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싸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이미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감정을 무시하죠.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사람은 다를 거야 하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인 거울 효과라고 해요. 내가 외롭고 공허한 상태일수록 상대방이 나와 닮아 있을 때 마음이 확 열리게 돼요. A씨도 그랬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을 때 케빈이 나도 그래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벽이 확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게 사기의 시작이었어요. 공감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공감은요, 시간을 먹고 자라는 건데, 로맨스 스캠은요, 그걸 너무 빨리 만들어요. 대화를 나눈 지 며칠 안 됐는데, 가족 얘기, 상처 얘기, 외로움까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누군가와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나와 너무 닮았다, 너무 따뜻하다 느껴진다면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정이 내가 만든 환상은 아닐까? 그리고 꼭 제3자한테 그 상황을 말을 해보세요.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땐 타인의 눈이 가장 정확합니다. DM으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용기를 냈다 라고요. 로맨스 스캠의 90%는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장문의 첫 메시지나 시적인 표현, 그리고 외로운 싱글 대디나 군 복무 중인 장교 또는 해외 파병간 의사, 아주 전형적인 접근법이에요. 이건 패턴화된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요, 이미 성공한 대화 패턴을 그들끼리 공유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잘 넘어온다. 이런 사진을 쓰면 더 믿는다.
그래서 비슷한 계정들이 수십, 수백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A씨도 그랬어요. 케빈이 보낸 첫 메시지가 이랬죠. 프로필을 봤는데 당신 눈빛에서 상처가 좀 느껴지지만 매우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게 복사 붙여넣기한 대사라는 거죠. 혹시 지금 누군가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다면 이 사항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첫 메시지부터 너무 친절하고 길다. 두 번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같은 감정적인 연결을 시도한다. 세 번째, 직업이 군인이나 의사, 외교관 같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해외 직종이다. 네 번째, 가족 사진이나 일상 사진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다. 다섯 번째, 대화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사랑해요, 당신과 미래를 꿈꿔요 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3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요, 그건 절대 우연히 생긴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을 겨냥한 심리 범죄예요. 그래서 예방도 단순히 조심하자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요, 감정이 흔들릴 때 생각을 멈추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친밀해지는 관계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세요. 영상통화나 사진, 가족 이야기,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말하세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이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을 해야만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그게 법률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상담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는 마세요. 사기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더라도요, 절대로 자책하지는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나만 바보처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로맨스 스캠에 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은요, 바보가 아니라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응답을 했고 그 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거잖아요.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입금을 했던 그런 증거나 대화, 캡처본, 그리고 계좌번호 등의 관련 자료를 일단은 모으세요. 그리고 빠르게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도 신고를 하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면은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요,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는 게 더 괴로운 일입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그 상처가 고름이 되고 다 터져버릴 때까지 혼자 있지 마시고요. 빨리 신고하고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에게 말을 하고요. 심리적인 문제는 상담 심리가의 상담을 꼭 받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로맨스 스캠의 수법과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미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세요. 사기를 당했을 때 반드시 바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진심이 누군가의 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